오늘은 정적분 연습 문제 스텝 2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 20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 fx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fx는 1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네.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앞에 있는 조건들을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극한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0분의 0의 꼴이고 순간 변화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지금 리미트 x가 1로 다가갔을 때 x-1분의 fx가 1이라는 이 극한값의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했어야 된다.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데 분자가 0으로 다가가지 않은 상태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리 없다 배웠기 때문에 f1이 0이라는 정보와 0분의 0의 꼴은 순간 변화율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극한값 1은 순간 변화 f'1과 같은 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하면 fx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fx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따라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라는 정적분의 값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A, B를 찾고 정적분의 값을 찾는 것은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206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지금 정적분의 값을 두 개로 지금 주고, 그쵸? 하나는 fx에 관한 정적분의 값을 가르쳐 줄 거고, 또 하나는 xfx에 관한 정적분의 함수값을 알려준 거예요. 값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계산해야 될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고 했단 말이야. 자, 한번 보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의 값을 지금 1이라고 알려준 거고, 이건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fx dx의 값을 2로 알려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계산해야 될 정적분은 0부터 1까지. 구간이 일단 똑같다는 거 잘 보고, 그 다음에 x-k의 제곱 fx dx의 값에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너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적분할 때 앞에 있는 애랑 모양이 다르면 당연히 값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항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항을 구분을 먼저 해줘야 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자.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이 일단은 전개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x-k의 제곱을 전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으로 전개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fx를 지금 곱한 값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자. 그럼 얘를 전개하면 x제곱 fx라는 항 하나와 마이너스 2kx 곱하기 fx라는 항 하나와 플러스 k제곱 fx라는 항 하나,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얘 fx하고 이거 k제곱은 상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fx는 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xfx도 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없는 거잖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이제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니? 자, 이제 가자. 그러면 이 값은 정해져 있죠? 네. 얼마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2잖아요. 왜냐면 선생님 인테그럴 이렇게 쓸 거는 이 상수 나중에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적분의 결과는 2란 말이에요. 이 fx의 정적분의 결과는 1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dx 이것만 이제 따지면 된다는 거다. 맞지? 자, 이제 가자. 자, 이제 끝까지 봐야 돼. 그러면 이 결과는 얼마죠? 마이너스 4k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k제곱이 되겠지. 네.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정적분이잖아.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어떤 상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어떤 상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이 정적분을 계산한 결과를 표현을 해보자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c 스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정적분의 값이 너가 최소가 되는 k 찾을 수 있는 거죠. 왜죠? 최소가 되는 k를 찾으라는 것은 얘가 k에 관한 어떤 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k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체수를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쌤 설명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그렇지.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 축이 2잖아요. 따라서 k가 얼마일 때? 2일 때. k가 2가 될 때 너 최소값이 돼 라고 우리가 맞출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게 진짜로 어려워 보이지만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걸 다 계산한 상태에서 이 정적분의 값을 보면 이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하는 친구들, 이렇게 표현을 안 해본 친구는 절대로 이 문제를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 얘기했잖아. 적분하려면 항을 구분해야 돼요. 앞에 주어진 정적분의 결과를 그대로 여기다가 정적분의 값은 항상 상수라고 했으니까 정적분의 값 상수, 정적분의 값 상수, 정적분의 값 상수라는 거 알아요. 이해됐지? 그래서 상수로 변환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k에 관한 어떤 2차식이 됐고 그 2차식의 최대체수를 계산하는 문제랑 동일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했어야 돼요. 205번과 206번 난이도 차이가 조금 꽤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로 선생님이 결론을 지을게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20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죠. 2차 함수 fx는 자, 여기서 2차라고 말해줬어요. 네. 2차 함수 fx는 f0이 마이너스 1이고 자, 정적분 나왔죠? 네. 자, 정적분 나왔어요. 정적분의 결과는 뭐다? 상수라는 거 알아야 된다. 그치? 정적분의 결과는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는 어떤 상수였을 건데 그 상수 값이랑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의 상수 값이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값이 똑같고 그쵸? 또 어디도 똑같다고 그랬죠?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계산하는 것도 똑같다고 말해요. 이해돼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얘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얘도 있죠. 왜?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2차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2차식을 만들 수 있고 이 조건을 이용하면 일단 문자 줄일 수 있는 상태에서 등식의 성질 그대로 쓰면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봐요. 어디까지 센스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a x 제곱 플러스 bx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항상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너를 대입할 때는 센스가 있어야 돼. 얘를 대입할 때는 왜 센스가 있어야 되느냐? 구간이 대칭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언제 우함수, 기함수 이걸 쓰라고 했냐면 너하고 너 더해서 0 나오는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의 성질을 그대로 정적분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x제곱과 상수항은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결과의 2배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이 bx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정적분하면 0 된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대칭의 성질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따라서 너를 계산할 때는 인테그럴 0부터 여기까지 ax 제곱 마이너스 1 dx의 2배로 계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fx잖아요. 여기 구간이 지금 보면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다 적분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분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돼? 네. 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있어요? 네. 이렇게 풀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너 적분한 거 뭐 나올 거고, 너 적분한 거 뭐 나올 거고, 너 적분한 거 항상 뭐 나오겠지. 그거 세 개가 똑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당연히 또 여기서 시간 하나 또 만들어지잖아. 이해되지? 네. 그걸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끝까지 잘 봐야 돼. 자, 뭐라고? 끝까지 잘 보자. 이차함수 그래프 특징 알아요? 네, 그렇다. 이차함수 그래프 특징 알아요? 잘 몰라요? 대칭 축을 기준으로 포물선이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 너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랑 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한 게 왜 똑같지? 적분 결과가 왜 똑같지? 쟤는 이차함수고 이차함수를 정적분한 결과는 넓이를 응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동일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냐? 이차함수 그래프 아래로 불러.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뭐 x축이 어디 있든 상관없지만 이거는 이제 대칭축인 거예요.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똑같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에 있는 값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맞아, 틀려. 그럼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얘를 이해하는 사람은 대칭축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대칭축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대칭축이 0이라는 걸 먼저 확인한 사람은 이 b를 0이라고 놓고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2차 함수의 대칭축은 2의 분의 마이너스 b인데 a가 0일 리가 없으니까 그 값이 0이 되려면 b가 0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한 사람과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연립해가지고 접근한 다음에 연립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시간 차이가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그래프의 특징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그래프의 특징을 반드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 엄청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엄청 쉬워지는 거지. 문자 하나 없으니까. 문자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난 차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자? 야, 너 왜 적분했는데 왜 똑같아? 2차 함수인데 왜 적분했는데 구간이 다른데 왜 적분했는데 구간이 다른데 왜 똑같지? 0이 대칭 축이었으니까 적분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구간의 길이가 같잖아요. 0부터 1까지 1이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1이잖아요. 구간의 길이가 다른데 구간은 다르지. 근데 적분 값이 똑같다는 2차 함수에도 뭐밖에 없다. 대칭 축이 0인 경우밖에 없다. 그 대칭 축을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적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2차 함수라서 성립하는 이론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일까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해가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208번 보도록 할게요.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의 결과가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자, 일단은 여기서 대놓고 연속이라고 말했죠. 연속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당연히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a 값 쉽게 찾을 수 있죠. 네. 선생님 설명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자, 함수 fx가 지금 x의 구간이 지금 따로 주어져 있잖아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클 때. 지금 1을 기준으로 함수 식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근데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연속이 되려면.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따라서 너한테 1을 대입한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에 1을 대입한 결과랑 2x 플러스 3에 1을 대입한 결과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 얘는 5잖아요. 똑같아요. a 쉽게 쳤잖아. 그럼 a를 해놨지. 그러면 이제 인테그럴 접근하는 거는 엄청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자,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접근하려고 그랬죠. 이 접근 구간에 함수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네. 바뀌지. 1을 기준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접근하는 구간에서 함수식이 변하면 구간을 나눠서 접근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따라서 너는 이제 우리가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접근했어요. 이해되나요? 네. 이 접근 구간에서는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었으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x 이해되죠? 네. 플러스 6이라는 함수식을 접근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도 깨알같은 팁 써야 돼요. 대칭이니까 홀수 차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깨알같은 팁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까지 접근할 때는 1보다 큰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3을 접근하는 것이다 정도를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이러면 어차피 b도 그냥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208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9번. 1차 함수 fx가 지금 또 어떻게 지금 주어져 있죠. 정적분의 결과가 일단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은 쟤를 그대로 사용해라라는 얘기잖아.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 함수라고 말했고 fx가 1차 함수라고 말했고 정적분의 구간이 대칭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적분 구간이 대칭이면 우함수, 기함수 이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우함수, 기함수를 맞추려면 항을 보라고 그랬어요. 항이 짝수차 항일 때는 우함수고, 항이 홀수차 항일 때는 기함수라는 거 알아야 돼. 어차피 적분은 항대로 따로따로 적분할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근데 이 fx가 1차 함수였기 때문에 ax 플러스 b의 꼴이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xfx는 어떤 꼴이어야 되는 거냐면 ax 제곱 플러스 bx의 꼴이었어야 돼. 그쵸? 근데 적분 구간이 대칭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bx는 적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1차 함수. 얘기를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적분도 구간이 대칭이잖아요. 그리고 x제곱을 곱해서 적분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을 적분하는 꼴이 되겠네. 근데 얘도 우함수, 기함수 이론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이 홀수차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우함수, 기함수 이론을 사용하면서 계산을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꼴로 계산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a 값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는 b 값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1차 함수 ax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맞죠? 네. 그 1차 함수 식의 함수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네, 좋아요. 210번 보도록 할게요. 연속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인테그럴 2018부터 2020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세요. 자, 다조건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함수 값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fx라는 함수 값을 가지려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이 함수 값을 가져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노멀하게 넘어가면 돼요.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어. 근데 나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조건이 훨씬 중요한 해석이에요. 자, 나조건은 뭐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구나. 뭐가? fx랑 fx 플러스 4랑 똑같아지는 게 항상 성립하는구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같아지는 게 항상 성립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주기 함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주기만 맞출 수, 주기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기라고 했어요. 주기만 맞출 수 있으면 그 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주기만 계산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기가 4죠. 4 차이 나는 거야. 근데 지금 딱 구간의 길이도 딱 4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 fx는 주기가 4인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인테그럴 2018부터 2020까지는 이 구간 내에 어떤 주기랑 같은 값을 갖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주기가 4였으니까 주기가 4였으니까 당연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비교해보면 알죠. 이해됩니까? 그럼 너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2지. 너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지. 그럼 여기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이거나 0인 걸 찾아야 되는데, 자, 나머지가 2라는 거는 2가 부족하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4로 나눴는데 2가 남았어. 그 얘기는 뭐야? 두 개가 부족했기 때문에 2가 남은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얘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니까 2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그럼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었으니까 0.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기성으로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있겠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해석 포인트예요. 알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10번도 저걸 해석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 정도 해설까지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부터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